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신이 자꾸만 관계에서 외로워지는 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옳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보통 우리는 나쁜 말이나 틀린 정보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맞는 말이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비수가 되거든요. 분명히 나는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그 당혹스러운 순간들. 밤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하며 천장을 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의 그 날카로운 진실이 어떻게 따뜻한 위로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관점에서 대화는 정보가 아니라 온도의 교환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얼음물이라도 영하의 날씨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끼얹으면 그건 보약이 아니라 고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진실은 빛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너무 강하게 정면 위로 쏘면 상대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의 앞길을 비춰주려다가 나도 모르게 상대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오름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효율과 성과로 판단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대화조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만 보게 됩니다. 상대가 힘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오류를 찾아내고 해결책이라는 정답을 내놓으려 작동하죠. 하지만 이때 상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당신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잠시 쉴 수 있는 마음의 그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4가지 날카로운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의 메스입니다. 친구가 속상한 일을 말할 때 그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분석하는 순간 당신은 친구의 감정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해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맞지만 이미 상처 입은 마음은 그 날카로운 논리에 한 번 더 베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필터입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혹은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죠. 이건 공감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당신의 기준으로 검열하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고품격 설품을 당신의 흔한 경험으로 격화시키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힙니다. 세 번째는 당위의 압박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말은 상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상대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숨겨야 하는 죄인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지우개입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며 상대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감정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입니다.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날카로운 빛으로 나가는 순간 관계에는 화상 자국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부신 빛을 어떻게 부드러운 햇살로 바꿀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화의 마침표를 공감에 찍으세요. 보통 우리는 속상했겠다, 그런데 라며 그런데 이후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런데를 버리고 속상했겠다에서 문장을 끝내보세요. 상대의 감정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 주어를 너에서 우리로 옮겨보세요.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해볼까로 바꾸는 겁니다. 지적하는 판사가 아니라 곁에서 걷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세 번째, 정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선물하세요.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권위를 돌려주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오름이 아니라 존중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그토록 엄격하고 날카로운 정답을 들이댔던 건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더 완벽했어야지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그 날카로운 빛이 타인에게도 투사된 것이죠. 타인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선 먼저 당신 자신이라는 숲에 그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에게 오늘도 애썼다. 그거면 충분해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내 안의 그릇이 따뜻함으로 채워져야 남에게 건네는 물도 온기를 머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평생을 정답만 찾으며 살아온 한 엄격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실수를 할 때마다 날카롭게 지적하며 올바른 길을 가르쳤죠. 하지만 제자들은 늘 그를 두려워하며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큰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저희에게 정답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스승은 힘겹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를 밝히려고 애쓰는 동안 너희의 가슴이 얼어붙고 있다는 걸 몰랐구나. 빛을 비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어둠 속에 앉아주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여러분, 정답이 없어도 대화는 이어질 수 있지만 온기가 없으면 대화는 끊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완벽한 정답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30초만 묵묵히 들어주세요. 그 30초의 침묵이 수만 마디의 옳은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일 겁니다. 한 문장이 바뀌면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건넬 첫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그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학 스토리텔러였습니다.